국방 헬프콜도 있고 감찰실도 있고 제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제도가 없었던 거죠. 직업군인이 내부 비리를 신고하는 건 아직도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군은 아직도 내부 고발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다. 나를 괴롭힌 사람들에 대한 분노, 원망,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절망, 그런 메시지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는데 알릴 방법이 없었던 거죠. 변호사님, 최근에 대구에서 삼사관학교 훈육장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 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곧 수사가 진행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먼저 유서가 있었잖아요. 14명의 실명이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모두 상급자겠죠. 죽음을 택한 방법 그리고 장소를 보면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다. 그리고 나를 괴롭힌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표출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경북 영천에 있는 삼사관학교에서 대구까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죽음을 택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와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닐까 생각해요. 어떤 괴롭힘이 있었을까요? 언론에 공개된 내용에 의하면 생도들 앞에서 훈육장교가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또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들이 있죠. 한두 번이 아니라 꽤 장기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총기관리 책임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총기 문제가 핵심은 아닌 건가요? 총기 관리도 분명 큰 문제는 맞아요. 어떤 비평가들은 이건 총기 관리 문제가 핵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과거 임병장 사건 기억하시나요? 총기와 실탄이 부대 외부로 반출이 되면 일반 국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총기와 탄약 외부 반출은 굉장히 큰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무기고와 간이 탄약고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했는데 관리가 허술했다면 문책 대상인 것은 맞죠. 다행히 이번 사건은 대민 피해가 없었지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은 사망한 대위가 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가,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었는가 하는 부분이죠. 사망에 이르기 전에 힘들다고 호소할 통로가 없었다는 것, 그게 조금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해요. 국방 헬프콜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왜 아무도 그런 말을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간부 상담관도 있었을 거고 상급자가 괴롭힌 거면 차상급자도 있잖아요. 2차 지휘관이라고 하죠. 국방망에 보면 학교장과의 대화 이런 소통 채널도 있어요. 국방 헬플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지만 이분의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서에 14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건 단순한 개인적인 괴롭힘, 이례적인 괴롭힘이 아니고 학폭처럼 여러 명이 한 명을 꽤 장기간 집단적으로 괴롭힌 것은 아닌지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 한 명이 저 나머지 14명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그 가해자 14명을 모두 다 다른 부대로 보낼 것인가? 하고 있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추측이지만 그 14명은 삼사교 내에서 나름대로 업무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했을 때 오히려 내가 문제아로 낙인 찍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국방 헬프콜이라든지 학교장과의 대화를 활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현행 제도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건가요? 제도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분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부대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군 내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 국방 헬프콜, 군사 경찰, 카톡 채널, 육군인권존중센터도 있어요. 군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단체, 그리고 언론사, 그리고 군 비판 사례를 많이 다루는 캡틴 김상호 같은 이런 유튜버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 동기, 또래 담당병 등 주변 사람들에게 가급적 많이 알리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신고를 할 수 있는 소통 채널마다 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국방 헬프콜은 접근이 쉽죠. 1303으로 전화하거나 국방 헬프콜 어플도 있어요.
이 국방 헬플콜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사건이 접수되면 각급 제대 군사경찰에서 사건 조사를 합니다. 조사가 끝나고 만약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다시 그 가해자와 같은 부대에서 그대로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성희롱, 성폭력이라면 원칙 분리가 되지만 그 외의 경우는 분리 조치가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지휘관들의 재량에 달려 있어요. 만약 가해자가 지휘관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피해자 입장에서 선뜻 신고를 하기가 어려운 게 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국민신문고도 있죠. 보통 각급 제대 감찰참모부에서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는데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사건 처리 방식이 천차만별입니다. 신고자 신원을 철저히 보호해 가면서 상급제대 감찰부서에서 일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해당 소속 부대, 감찰실로 다시 내려보내거든요. 결국 같은 조직 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제19 감싸기라는 우려가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군 외부 기관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고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 언론사, 그리고 유튜브 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 내부 사람이 외부에 제보하는 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죠. 결국 이도저도 아니게 되고 나만 내부 고발자로 낙인 찍히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쉽게 신고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 신고 즉시 실질적인 분리 조치가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지금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을 보면 지휘관은 가해자를 생활권이 다른 대대급 이상 타 부대로 전출 조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의무가 아니에요. 이걸 분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둘째, 간부 가해자의 경우에도 분리 조치에 대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가해자 분리는 병 인사관리 훈령에만 있거든요. 나머지 간부들의 경우는 성폭력, 성희롱 사건의 경우에만 분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휘관 권한으로 지금 다른 사건에서는 분리되는 것이지 강제하고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었고 소통 채널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제도가 아니었던 것이 문제였죠. 이번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으려면 군의 제도가 진짜로 피해자를 지킬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제도가 있어도 피해자 입장에서 이걸 믿고 활용할 수 없다면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군에서 부조리 피해를 겪고 있는 분들, 또 겪고 있는 분들의 가족분들이라면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방 헬프콜이나 현행 제도를 선뜻 활용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군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